일단 여당에서요,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, 여당에서는요,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녹취 내용보다는 그것을 녹음한 임 판사에 대해서 더욱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탄핵소추 잘했다.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 부장판사입니까?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.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건 이거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잠시만요. 이 불법 도청이라고 하면 저희 취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불법 도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대화를 3자가 몰래 녹취할 때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건 당사자기 때문에 제 상식적으로는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? 법적으로는? 불법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홍영표 의원은 제가 알기로 법조인 출신 아닐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몰라서 그러는 거고 듣고 있는 박범계 장관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도청기에 설치해놓고 빠져 있으면 그건 불법인데 내가 같이 얘기할 때 녹음한 거 전화 통화 같은 경우 네. 또는 제가 황인커랑 둘이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 녹취를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불법이 아닙니다. 네.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녹취하고 녹음하면 저 개인적으로 별로 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. 불법은 아니지만 임성근 부장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과 얘기하면서 그거를 녹음한 거 그게 저는 윤리적으로나 정당하고 잘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런 문화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네. 게 맞다고 봅니다. 네. 다만 그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녹음을 했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건 하되 그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이걸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논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. 이제 조금만 보탠다 그러면은 정확한 말씀은 이제 그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네.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. 자,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게 예. 불법인 건가요?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우리 그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성 요건이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네. 있지만 또 다른 예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행위법이 있어요. 토르라고. 거기서는 이런 경우에 엄청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네.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이게 대표적인 이 케이스거든요. 이런 것은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. 네. 자, 이렇게 여당 측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이 또 언론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. 본인이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,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만일이 무엇이냐?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요. 이건 본인이 표현한 말입니다.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다. 그래서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물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예. 좀 강력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군요. 뭐 그렇게 해요.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이용하거나 협박을 한 건 전혀 아니다인데 네. 저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녹취 파일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협박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녹취 파일 뻥 터뜨렸는데 그게 아니라 탄핵 얘기가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걸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네. 그 다음에 또 바로 녹취 파일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의 요약본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그 녹취록 요약본을 그 변호인이 공개할 때도 우린 이거 공개하고 싶지 않다. 하지만 대법원의 대응이 저러니까 우리가 공개한 이거거든요. 그러니 아마 끝까지 저는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이거를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근거를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내가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게 4월 말인데 5월 말까지 도저히 대법원장이 수리해 줄 것 같지 않으니 뭔가 대화를 하면서 네. 조금 보호막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백성훈 변호사님, 네. 사실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원래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사이는 아니라면서요. 그러니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. 네. 일단 기수는 2개수 차이고요. 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
대법원장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단 이제 우리법 연구회,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 그래서 특정한 좀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임성근 고법부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후보자가 이거 야당 의원들 좀 이렇게 잘 좀 설득을 해달라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좀 관련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딱 해왔는데 네. 그렇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징계도 견책받았죠. 네. 징계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. 네. 그러면서 양자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에이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자, 헌재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결정이 될지 그리고 또 헌재에서의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.